김명신이가 정대택 그 새끼 어떻게 죽나 보라 그랬거든요. 예. 누가 먼저 죽어요? 정대택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또 한마디 더 하면 정대택 그 새끼 관상 보라고. 그랬는데 저 그래 관상이 나쁘지 않잖아요. 네,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에서 저는 김건희 씨가 이제 선생님께서는 김명신이라고 이제 전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어쨌든 이제 대중에게 알려진 이름은 김건희 씨니까요. 그렇죠. 예, 김건희 씨가 굉장히 조신한 목소리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논문 표절 그다음에 학력 위조, 경력 위조 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뒤로는 그렇게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어르신인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욕설을 퍼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명수 씨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녹취록에 정대택이가 약 한 160번 나옵니다. 160번이요? 예, 정대택. 예. 가지고 놀아요. 어떤 때는 정대택이 대단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새끼다. 그래놓고 서울의 소리하고 자꾸 이간질을 시킵니다. 서울의 소리하고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 먼저 한번 좀 명구스럽긴 하지만 한번 듣고 저희가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 정대택 그 새끼는 아주 진짜 아유 내가 진짜 말을 안 들어지 진짜. 진짜 나쁜 놈,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만약 들리면 쟤는 망하게 돼 있어. 예. 쟤는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벌고 다니나, 그것 좀 확인 좀 한번 해봐요. 이게 그냥 위험한 사람이거든, 지금? 네. 근데 요즘 좀 힘이 잃지 않았나? 계속 더 난리야? 난 정대택 난 용서 안 할 거야. 다 죽어와봐. 내가 그랬지. 어떻게 죽나 보라 그랬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얼마나 이게 진짜 사실이 왜곡되고, 진짜, 내가 이제 판결문 한번 보라고. 근데 안 봤잖아, 판결문 한번. 정대택이가 하는 거 이만한, 내가 저기 국정감사 자료 봤거든? 이렇게 다 거짓말에 다 지네가 주장하는 거고. 2021년 11월 4일이에요. 저때 왜 저렇게 김건희 씨가 선생님에 대해서 저렇게 악담을 퍼부으면서 욕설을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명수 기자가 2021년 7월 6일부터인가 김건희하고 통화가 돼요. 그 전에 뉴스버스 윤진희 기자하고 명신 김건희 줄리하고 김건희 통화하면서 그 줄리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나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후에 이제 구영식 기자하고 몇 번 통화하는 거예요. 구영식한테 오빠 하자고 그러고.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한테 그러다가 이제 김건희가 오빠라고 부른다 그랬죠. 오빠라고 하자고. 기자한테. 구영식 기자도 제 사건을 많이 보도했어요. 보도했어요. 여러 가지. 포장 마취하기도 하고 러브텔 보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 이명수 기자가 대시를 해요. 김건희한테. 처음에 안 받을 듯 하더니 이제 딱 잡아서 해보더니 정대택 그 새끼 뒷줄 다 해달라. 하고 이제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저하고 서울의 소리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초심을 백은종 씨를 쭉 축여졌다가 또 그러면서 또 정대택이 나올 거 다 나왔다. 또 이제 저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줄리라는 녹음이 내가 있거든요. 그 김건희가 1999년 3월 28일 날 엠버서더 노보텔에서 첫 결혼식 할 때 그때 피아노 반주해준 애하고 제가 걔 엄마랑 친해가지고 그 얘기를 다 미리 입수를 했었거든요. 줄리가 맞다. 맞다 줄리가. 그래서 녹취 튼다. 그건 또 안 하게 좀 해달라고 다 사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하여튼 쭉 연결돼요. 그렇군요. 쭉 연결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녹음 파일을 좀 몇 개 보내주신 게 있으셔서 하나하나 좀 들어보면서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취업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명신이하고 윤석열이하고 같이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끼리 자꾸 그래가지고 하는데 되게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그러겠다. 지금 되게 몸을 사리는데 어제 만났다고 그러는데 갔을 거예요 아마. 성렬이 오고? 아니 그럼 맨날 자주 통화하니까. 근데 이제 걔네들 이제 직장 넣어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도 딴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시가 이력서 써오라고 그랬는데 이력서보다는 사주부터 보나 봐요. 그래서 띠하고 막 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시하고 통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이제 이력서 준비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어디다 넣어줄지 모르겠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보다는 사주 그래서 띠 같은 걸 물어본다. 그러니까 일을 좀 뭐 대통령실에 취업을 누구를 시키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저는 제 아는 지인, 그 김건희 결혼식에 피아노 완주해준 앞서 그 친척이에요. 김건희의 친척이에요. 그러면은 저게 언제 동업이 된 거냐면 2022년 3월 9일 선거가 끝났죠. 5월 10일 날 취임했죠. 그렇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 김명신 동생, 김건희 동생, 김진한이하고 통화하는 애예요. 아, 김진한.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애. 아,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김진한과 이 김건희 친척이 통화한 거다. 그 식구끼리 뭐 했다는 얘기는 3월 9일 날 개표하는 날. 뭐 원사이드에 올라가지도 않고 막 근소한 차로 막 갔잖아요. 맞아요. 0.73. 그때 끝나니까 그 아크로비스타 306호에서 그 처갓집 식구들하고 만세를 불렀다. 만세 불렀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력서 낼 때 사주 뭐 어떤 내가 알기로는 명함판 사진도 보내라고 했다던데. 그래갖고 그 주변에 그 김진한이 주변 김건희가 72년생, 김진한이가 75년생. 지금 나오고 통화하는 애가 75년생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김건희 동생하고 지금 나하고 저하고 통화하는 애하고 친해요. 아주 친해. 친하구나. 친해서 그쪽 얘기를 다 정보를 제공해줘.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하고 저하고 통화하는 사람 사이가 나빴어 한때. 저한테 엄마가 제보해 줬잖아요. 네네네. 그 김건희가 양재택한테 보낸 녹취록 같은 거, 의화송금서 같은 거 나한테 제보해 주고 해가지고 사이가 나빴는데, 야 그래도 축하한다. 7월경에 한번 만나자. 그런 내용의 대화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얘기를 좀 들어봐도 그렇고. 이 김건희 씨네 가족이 어쨌든 그 최은순 씨가 남편하고 일찍 사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일찍 사별을 하고 아이들 데리고 살려고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이 김충식 씨라는 내연남을 만나서 그 전에 김충식이는 나중인가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10한 5, 6년. 그러니까 최은순의 본 남편 김광섭이에요. 김광섭. 36년생이에요. 그 동갑내기 김재화라고 있어요. 김재화. 하여튼 부동산 거래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최은순도 알게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김광섭이 본 남편이 죽기 전부터 서로 교류를 해요. 남편이 죽기 전부터 교류를 해요? 네. 그냥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김재화 씨는 송파 석촌호수 근처에서 부동산을 했어요. 아, 석촌호수에서. 네. 그리고 김광섭이는 간질환으로 아주 중환자예요. 그럼 시은순이가 태워다가 그 부동산에 앉혀놓고 둘이 이제 땅 보러 다니고 당진으로 다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한참 후에 김충식이가 나타난 것은 1999년이에요. 그러니까 김명신이가 이제 김건희라고 합시다. 김명신이 저는 이제 제가 뭐 존칭 안 붙이는 건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또 그동안 그 대해 왔고 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최은순 여사, 난 저는 그건 못해요. 우리 시청자들이 양해를 해줘야 돼요.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전 사전에 있는 얘기, 국어 사전에 있는 얘기만 하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좀 거칠더라도. 그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때 김건희가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고 그런 과정에서 그 최은순 전 남편 지인 이기홍이라고 있어요. 송파에. 그 사람은 그 최은순도 알고 김충식도 알고. 그런데 어느 날 최은순이가 푸념을 해요. 저 딸년 없는 돈에서 의사 사위였는다 해서 막 이것저것 해서 보냈는데 와가지고 속만 새기고 있다. 그러면서 어디 취직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런 정도로 푸념을 했나 봐요. 이기용 씨한테. 엄마가 최은순이가 이기용 씨한테 오라버니. 그러니까 이기용 씨하고 또 그 같이 친하 계시는 송파에 이종배라고 있어요. 송파 일신 잠실여고. 송파 사람들이네요. 그 친하 계시는 사람이 있어. 그분하고 둘이서
김충식하고 최은순을 연결해줘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다. 인연이 돼요. 예. 여러 가지 매체에서 뭐 이런저런 김충식 얘기가 있는데 김충식과 최은순은 1999년도에 처음 만났다. 만나게 된다. 예. 그 사이에 이종배가 연결을 해준 사람이다. 네, 전혀. 근데 사실 이 김건희 일가와 관련해서는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가족들 간에도 보니까 뭐 이모, 고모 뭐 많더라고요. 그 김건희의 또래에. 저 최은순이는 저 3남 1녀 중 혼자예요. 예. 근데 이모라는 사촌애가 있어요. 최숙자라고. 최숙자. 최숙자가 있어요. 예. 걔가 이제 그동안에 최은순하고 사이가 나빴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최은순이가 얼마나 악녀면은 예. 그 집안에서도 그 따돌리고 그랬어요. 따돌렸다기보다는 걔는 별로 내놓은 사람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나쁜 최은순이 말만 듣고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저를 가엾이 여기고 아하.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 뭐 보니까 선생님 재판 과정에서 예. 그 탄원서를 예. 그 최은순의 삼촌? 최은순 친정 작은아버지. 친정 작은아버지. 최재하. 식구들 최재하. 네, 최재하. 그 교편을 잡고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을 그러니까. 위해서 탄원서를 오히려 써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조카가 의롭지 못하게 예. 있다. 그다음에 교육자라고 자칭 교육자예요. 기간제 교사에서는 같아 그때. 저 형이 의원을 해요. 예. 야 은수이 좀 잘 챙겨줘라.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죽어요. 최은순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후에 중학교를 보내고 예. 이제 도살표 주면서 예. 시집까지 손잡고 결혼식 입장도 시켜줬어. 그런 것이 나를 우습게 본다. 그 최재화 씨 이름으로 예. 부동산 투기를 해요. 최은순 씨가? 최은순이가 명예 도용을 해갖고 빌려갖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국세청에 걸려. 예. 그러니까 그 최재화 씨 숨어 있었어 몇 달씩. 그랬구나. 여하튼 네. 좀 압축적으로 좀 네, 설명을 그럽시다. 좀 하면 어쨌든 앞서 한 것은 김건희가 노보텔에서 첫 번째 결혼식을 할 때 피아노를 쳤던 피아니스트면서 김건희의 친척인데 친척, 네. 그 친척이 이제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집안에 있었던 풍경을 얘기해주고 그 이후에 막내 동생인 김진한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해서 들어와서 일자리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사주 이런 걸 봤다. 근데 이게 무속이 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뭐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니까 경호처에서 파묘를 했다는데요. 오방신 무속 논란이 있는 대통령실 안에 5개 뭐 기둥 박아놓은 무슨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했다는데 왜 이 집은 이렇게 묻어서 우리 어제 세로로 하수관을 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여하튼 그거는 별건으로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집은 왜 이렇게 무속에 이렇게 심취해 있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22년 싸우잖아요. 네. 거기서 들리는 얘기는 정대택이 언제 죽는다. 곧 죽는다. 2005년 6년도부터 언제 죽는다. 어디서 봤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는 죽어서 지금 여러 번 죽었어야 돼요.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아니 어디서 보고 왔겠지. 내 사주를 넣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일상입니까? 예? 일상이에요. 전 보는 게 일상입니까? 일상이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같이 다니는 사람이 예. 또 은순이 작은 어머니가 있어요. 친정 작은 어머니하고. 그 친정 은순이 작은 어머니도 최은순을 내가 알고 불과 한 10여일도 안 됐는데 예. 그 작은 어머니 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친정 작은 어머니다고. 네네. 그런데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점을 좋아해요. 점을 그렇군요. 좋아해요. 무속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네, 무속을 그러고는 굉장히 좋아해요. 한편으로는 예. 김충식을 만나면 그곳에는 예. 김충식이가 송파동에 있는 감동교회인가 뭐 장로예요. 명색이 자칫 장로다. 네, 그러니까 둘이 또 교회를 다녀요. 예. 한 손엔 부처님, 한 손엔 성경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 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줄리 말씀하셨는데 네. 그 최근에 혹시 한겨레 신문에 나온 아침 햇발 칼럼 보셨습니까? 김건희의 이재성 기자인가 뭐 안 봤어요. 이재성 기자. 보수 기자, 보수 언론 기자가 저한테 그걸 보내주더라고요. 보수 언론 기자가. 네, 아주 극보수 언론 기자가. 극보수 언론 기자가 네. 이런 칼럼을 썼다. 네. 근데 이제 그 줄리 하면은 뭐 유흥업소 종사자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김건희의 본질은 로비스트고 법조 브로커였다라는 게 이제 칼럼의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김건희라는 사람 지금 보면은 무수한 거짓말을 하면서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 받은 게 딱 발목이 잡혀가지고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네. 저 떠돌아다니다가 2020년 1월 4일 날 서울의 소리 네. 백은종 대표가 같이 방송을 하자 해서 예. 와요. 예. 와고 첫 번째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은 숨소리도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되게 저놈은 이름 빼놓고 숨소리 빼놓고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숨소리도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요? 예. 최은순하고 이제 검찰 대질신문을 해요. 어느 날 네. 대질신문을 잡혀 나가요. 예. 그럼 그 전날까지 가는 목에다가 이 엄지손가락만 진주 목걸이 진주 네. 목걸이 차고 다녀요. 다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대질하는 날은 머리를 산발하고 네. 다 죽어 감터 와요. 그리고 앉자마자 숨을 헐떡거려요. 최은순 씨가. 최은순이가. 그러니까 미리 다 그 수상을 짜고 오늘 좀 빡세게 해야 되는데 네. 정대택이가 빡세게 나오는 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가 아픈 척 하면은 빨리 끝내갖고 병원에 가게 합니다. 어제도 김건희 씨가 아프다고 그 목걸이 딱 디미니까 네. 자기 아프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걔야말로 숨소리도 거짓말 아니에요. 김건희가? 나쁜 애요. 걔는 한마디로 네. 저를 보살펴주고 최은순이가 네. 이제 그 젊어서 혼자 된 건 맞아요. 40대 초반에. 네. 그리고 살려니까 무슨 양재학원인가 다녀가지고 정광훈이 그 교회 있는데 사랑의 교회인가? 예. 거기 그 석관동 뒷 골목에서 여자들 오던 양장점을 양장점. 예. 하면서 얘를 낳나 봐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한 최재와 네. 그분들한테 그 부탁을 맺혀서 했구나. 키워요. 예. 육아를 그쪽에서.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는 그 얘를 키워준 할머니는 암으로 일찍 죽어요. 근데 지금 그때 살던 분은 재취로 들어와요. 네. 근데 둘이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서로 각자 경제 활동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한 1억 갖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그 김명신이 저기 중앙지검장 할 때 그 재산 공개 보면 통장에 60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예. 네. 그런데 예. 그 전에 얼마 전까지 그 할머니 찾아가서 네. 할머니 주민등록 좀 빌려줘. 왜? 엄마 도와준 검사 가족한테 돈 보내려고. 딱 가서 이제 예. 그 하나은행 오금동 시장 예, 예. 옆에 살았거든요. 예. 이상하더라 이거. 갖고 가가 와서 이제 송금하고 예. 주민등록증을 주고 가서 주민등록증을 주고 막 그 은행을 쫓아갔어. 예. 지금 내 주민등록하고 뭐 했냐? 그러니까 예. 의화 송금했다. 내놔라. 그걸 받아가고 있다 나중에 날 준 거고. 예. 그 얘기를 하라고 한 거지. 얼마나 교활하고 나쁜 애냐면은 그 싸움이 오면은 지가 탈던 데니까 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허다못해 주스라도 한 잔병 사갖고 와서 먹여 주면서 예. 지금 저 하던 식으로 아양을 떨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나보고 선생님 멋있다고 하던 식으로. 예. 그런데 아크로비스타로 딱 불러가지고 예. 딱 앉혀놓고 예. 딱 일어서더니 예. 허리에다 딱 손 올리고 예. 내가 옛날 명신이가 아니다. 난 돈도 있고 백도 있다. 그런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그 뒤에 할머니가 자기 나한테 한 말이 열흘을 밥을 식음을 전폐했다 이거야. 너무 기가 막혀서 분해서. 그거 내가 세상에 그렇게 키워놓은 꼬맹이가 양재택이하고 아침에 자면 올라와서 밥도 해주고 했잖아요. 2004년도 5년도 그때. 예. 그러니까 그 김건희는 201호에 결혼하고 와서 201호에 살고 대련 아파트. 대련 아파트. 가락동 166-15. 그리고 그 할머니는 8층에 살고. 네. 그러니까 아침 자고 나서 이제 양재택이가 배고프다든지 했겠지. 예. 그럼 그건 저 없어요. 그 식당이 없어요. 이런 데가 내가 알기로도. 이쪽 큰 길가에 함흥냉면집 있고 근데 걔들도 10시 넘어야 그러. 그러니까 이제 야가 밤새 힘을 쫓는 저쯤 배고프다고 했겠지. 그 할머니 음식을 잘해 그 할머니가. 그래서 밥 해주고 올라가면은 아이고 그 양재택이 그놈이 명신이 궁둥이를 툭툭 치면서 막 우리 명신이 하고 막 그 할머니 닭살이 돋았다는 거야. 근데 명신이가 눈 깜빡 어디 가서 이제 그 피아노 치는 내 방에 가서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은 양재택이는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피아노도 칠 줄 알아? 그러면 환장했다는 거 아니요. 그렇게까지 해놓고는 그렇게 그러다가 저기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친구가 지가 또 할머니한테 과시할 때가 있어서 과시를 하지. 안 그래요? 그러지. 그러니까 할머니를 괄시를 했군요. 그렇지, 괄시를 하고 이렇게 했군요. 근데 여튼 지금 그 김건희 씨가 생활 자체가 이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어제 그 구속영장 그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본인 최후 진술에서 무슨 결혼 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매우 불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자, 지금 김건희의 이제 부적절한 관계 이제 범죄 사실이 나오면은 네. 모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것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 네. 그렇죠? 예. 윤석열과 김건희는 2012년 3월 11일 검찰청 대검찰청 강당에서 했지만 6시에 네. 예. 얘들은 2008년 하순 12월경부터 동거 생활 들어간 거예요. 2008년부터. 네, 2008년. 왜 그러냐면은 키운순하고 저하고 2011년 5월에 서울 동부지검 지검 정종화 검사 방에서 대질신문을 해요. 서로 맞고소가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최은순한테 뭐 이것저것 쭉 뭐 양재택 관계, 조남욱의 관계 쭉 물어가다가 김명신은 전화 결혼했습니까? 하니까 최은순이가 저기도 의기소침하다가 기운이 나가지고 우리 윤 과장하고 10월 달에 결혼한다. 그러니까 11월 여기서 윤 과장이 윤석열 얘기하는 윤석열이죠. 근데 기록에는 그건 뺐어. 11월 근데 2011년 10월에 결혼할 예정이다. 이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이 소개해줬다.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김건희가 뭐 주간 조선인가 여성 주간인가 조선인가 인터뷰한 기사에 보면은 어떤 스님이 소개해줬고 뭐 만나니까 돈은 2천만 원밖에 없고 뭐 술을 좋아해서 뭐 지가 구제해줬다고 그러죠. 난 거기다 막 그놈 퍼다 댓글 답글. 야 조나무에 언제 중질했냐? 하고 막. 너 착하게 다루라 막했죠. 근데 그 지금 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삼부토건 얘기가 또 나오는데 라마다 조남욱 회장이 사실은 이제 삼부토건 이제 초대 회장이지 않습니까?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까지도 나오고. 저기 있죠. 그 삼부토건 아들이죠. 조봉구 아들이 사은자. 조봉구. 원래 그 우리나라 최초 일본 토건업 면회받은 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김건희 구속 이후에 선생님께서 막 지난 22년 동안을 싸우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연들과 내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김건희 씨가 어제 구속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줄리냐 아니냐 뭐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줄리에 대해서도 언급한 대목이 있어요. 그 녹음 파일 저희들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 얘기도 좀 잠깐 들어보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면서 명신이 잘 됐다고 다 갔었어요. 그 대통령 이번에 침실날 다 갔다 왔대요. 원래 걔는 뭐 영어 이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줄리도 걔가 알고 있고 다 알아. 그러니까 줄리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줄리라는 이름을 이 사도계 업계에서는 걔를 김명신이라고 절대 알지 않아. 줄리라고 알지. 그때도 그 연회장 갔을 때도 줄리라고 해서 내가 뭐야 뭔 줄리? 내가 막 했거든요. 줄리는 맞아. 근데 거기서 일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제가 2022년에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외빈 만찬을 하는 만찬장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김건희 씨와 만난 자리에서 한박 웃음을 짓다 이렇게 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그걸 제가 단독 취재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윤호중 의원은 본인이 이제 남양주 구리 그쪽이 지역구니까 제가 친척들을 많이 압니다라고 했더니 김건희 씨가 그 만찬장에서 미국 대통령도 온 자리예요. 그 만찬장에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럼 아시겠네요. 제가 줄리 안 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놀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지자들은 왜 김건희 앞에서 그렇게 파한대소를 했느냐라고 비판을 받았다. 오해도 받았다. 네, 오해받았어요. 김건희는 자기는 줄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줄리가 줄리는 좋은 글씨입니까? 아니잖아요. 줄리라는 뭐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닉네임 있을 수 있죠. 근데 야는 이제 도둑이 재발견된다고. 여기 이 통화 내용은
거기서 작곡 안에 누구도 줄리라고 불렀다. 그게 그 홍석화예요. 홍석화. 네, 내 논문 대필해주네. 홍대 나오네. 예. 걔도 75년생이에요. 얘들이 친해요. 네. 예. 가도 줄리라고 불렀다. 그 얘기예요. 가도 줄리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예. 홍세화라는 파리 택시 운전사. 예, 홍세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돌아가셨어요. 예, 그 선생님은 예, 전혀 아닙니다. 아니야. 홍석화. 예, 홍석화예요. 예, 그분은 홍세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이런 버전이 저한테 이제 한 두세 개 더 있어요. 예. 길게 한 얘기. 네, 근데 나하고 개인적인 얘기 쭉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줄리가 맞다. 예. 나는 제가 줄리라고 한 것은 요즘 로락입니다, 린닥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교포들이 미국에 가면 그렇게 이름을 쓰지 않아요. 네, 미국 이름. 그래서 나도 줄리 얘가 이제 외국 이름을 줄리 말고도 여러 개 있대요. 네, 여러 개 이름을 썼다야. 네, 그 닉네임. 줄리는 확실하다. 줄리는 확실하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이게 쭉 올라가서 김건희 씨가 조남욱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다. 그러니까 로비스트, 법조 브로커로서의 김건희는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제가 송파 이제 김건희 주변에서 네. 처음에 쟤는 지 애비 같은 놈하고 같이 다닌다. 그 얘기가 의미가 있는 얘기였거든요. 쟤는 지 애비 같은 놈하고 같이 다닌다. 그러니까 조남욱이가 얘 아버지하고 동갑에 36년생이에요. 조남욱 회장이. 네, 조남욱이가.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요. 예, 삼부토건 조남욱. 그래봤자 지금 90은 안 됐죠? 90 넘었을 거예요. 91살인가? 예. 36년.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저 얘기하고 같이 접목을 해야 돼요. 안혜욱 선생 얘기하고. 안혜욱 선생. 예. 안혜욱 씨는 95년 6년경에 만났고 96년 태권도 국견 행사하면서 그럴 적에 이제 조남욱이가 불러서 이제 조남욱이 시중을 들더라 다니면서 그래서 앞에 나서서 지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지가 먼저 맛을 보고 주는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있지. 그거도 이제 맞춰지면은 저는 이제 얘를 2003년도에 첫 봤고. 선생님께서 처음 본, 김건희를 처음 본 건 2003년이고, 안혜욱 선생은 95년에서 96년 먼저 본 거네요. 먼저 봤죠. 그러면서 그 양반은 한 2, 3년 이렇게 만나면서 자기 친구들도 안 선생, 안혜욱 씨 친구들도 같이 어울려서 만나고 또 그런 걸로 다연결이 돼요. 또 전혀 일면식도 없었는데 안혜욱 씨하고도 어느 날 통화가 돼가지고 만나서 연결해 보니까 다 알아요. 다 기억해. 지금 저 금남리에 여관 있던 자리, 옆에 주택 있던 자리, 문 방향 같은 거 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때 태권도 협회 이제 회장이니까 각 지역 순회 다니면서 이제 서울에 왔다가 춘천 가면서 지은순이가 회장님 우리 여기 들려가라고 다니고 했더라고. 그게 다 맞아. 심지어는 우리가 이명수 기자하고 셋이서 엠버서 노보텔 그 결혼식장 축하객으로 갔었대잖아요. 그 연회장 거기 현장도 가서 다 촬영하고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김건희 씨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윤석열 씨와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는 어쨌든 중앙지검장, 그죠?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제 남편의 권력을 세워놓고 뒤에서는 온갖 이권에 개입하면서 명품을 챙기고, 명품만 챙겼겠습니까? 돈도 챙기고, 또 주가 조작에도 직접 도이치모터스는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부토건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한 걸 보면, 이 김건희의 본질은 로비스트다. 그것은 뭐라고 할까? 사치서. 그건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 쉬운 말로. 우린 2차 대전 때 불란서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이중 간첩은 여자 있죠. 마하탈인가? 이런 매춘부. 모녀 안에 다. 자기한테 이익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해버리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김건희 같은 경우는 지가 이제 아까 통화의 얘기 들어보면은
지가 싫다고 나왔잖아요. 예. 얘를 또 관리를 해. 양재택일 만나면서 여기도 만나고. 양재택일 만나면서 홍석화도 만나고. 예. 또 윤석열이 만나면서 김범수도 만나고. 이렇게 쭉 연결시켜. 대단하네. 그러니까 대단. 그건 이제 얘도 그러지. 잘 난년이라고. 보통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또 윤석열이 만난 것은 이제 어쨌든 양재태이가 그 당시 가도 윤석열보다 국인가 선배죠. 선배고 예. 그 기회에서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가고 뒷배를 열심히 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다가 제가 2년 징역을 또 갔고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마침 2008년 8월 12일 날 법무사가 모든 증거를 내놓고 내가 김건희 모친 최은순 김건희 집도 받고 돈을 이제 2억을 받았다. 자수하니까 끝난가?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면 다 종결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난 게 윤석열이에요. 그때. 그래서 사건을 또 다시 뒤집어 버립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죠? 불기소 하면서 2010년도에는 결정적인 것은 2010년도에 제가 하도 억울하고 약을 놓으니까 검찰총장한테 내가 언제까지 내 기소 안 하면은 법무사 자수한 거 그리고 양재택이 돈 받은 거 기소 안 하면 내 폭탄 차량을 몰고 대검찰청을 돌진하겠다. 그때가 미국에서 아칸소주 건물인가 무너졌을 때요. 그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격분하셔가지고 그때 했었어요. 대응을 했어야 된다. 했어요 그때. 보냈어요. 여기 써서 보내놓고도 이제 혹시 뭘로 또 엮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죠. 근데 친절하게도 답장이 와요. 네 사건 정대택 이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글로 이첩하고 거기서 답변을 하고 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기다려. 안 와. 뭐 한 달이 가도 서울 동부지검에다 또 썼어요 보내. 편지를. 나한테 총을 달라. 했어요. 총을 달라고. 그러다가는 정확한 2010년 4월 10일 날 10일 날 동부지검 차장검사 변찬우 차장검사요. 그 후에 청남시청장 하다가 광주 고검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변찬우하고 이렇게 면담하게 돼 있어. 무엇이 억울하냐고. 그때 송파 유지 두라고 나오고 셋이 하고 변찬우가 있어. 변찬우 씨 당신 변호사하겠지만 누구도 부인 못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딱 듣더니 돈 받고 위증했다는데 왜 기소 안 했지? 고소하세요. 그래서 고소한 사건을 그때 이제 신은선 검사가 처음에 거기서 이제 동부에서 고소인 진술하고 또 대질신문 최은순이랑 대질신문까지 다 했는데 이 사건이 경찰도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더니 신은선 검사가 나보고 오라 해가지고 딱 고소인 이 사건 재심하려고 고소했죠. 나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실질은 처벌하려고 했지만 재심을 그랬더니 이거요 증거는 많은데 우리 검찰 세기를 못해요. 왜 못합니까?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신은선 검사. 이제 언제 보니까 변호사 됐던데 이거 기억하죠? 나중에 와서 증언해요. 그 전한길 씨가 이런 얘기를 자기 방송에서 그 전한길 뉴스인가요? 제목이? 전한길 TV 아닌가? 뉴스인가? 윤석열이 파면 선고 3-4일 전에 본인이 윤석열에게 직접 들었다며 모 로펌에서 탄핵을 기각시키고 직무에 복귀시켜 줄 테니까 딱 6개월만 하고 내려와라 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 그런데 이 제안이 김건희 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전한길 씨는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전한길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야합을 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편법이 통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기득권 카르텔이었다 그거.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문장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 아니에요. 정말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그런 제안이 왔다. 그다음에 로펌. 여기서 말하는 로펌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우리가 크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강 나오는 그 로펌에서 결국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었나? 이걸 헌법재판소에 보내려고 했었나? 자기네들끼리 장난치려고 했었나? 정말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에 되게 독립적으로 잘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4월 4일 날 파면 선고되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가 불안했어요. 그리고 별별 얘기가 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뒤에서 이런 뒷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거를 윤석열이
전환길에게 접견했을 때 만나서 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사실 믿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죠. 것 같다는 거고요. 근데 그게 쭉 얘기해 주셨지만 그게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V제로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 안에서 김건희라면 본인 살 길 찾지 이거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근데 느낌이 근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는 아니 거예요. 김건희는 남편이 살아야 자기가 사니까. 그 또한 그 또한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하죠. 그리고 그 음.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이 되게 많았고 유언비어가 많았는데 예. 김건희 씨의 그때 당시 행적이 되게 바쁘게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 있었었고. 뭐 민정수석실하고도 얘기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검찰 라인이나 이런 쪽하고 계속해서 뭔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저희들한테 들려왔는데 그게 이제 남편의 구명운동이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거든요. 그 얘기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전환길의 얘기가 그렇게 막 터무니없는 얘기거나 이건 아니었을 것 같고 김건희가 현실적으로는 남편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로펌과의 연계설, 로펌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했던 이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전에 본인 수사에 대해서 상의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요. 그렇죠. 김한빵. 예. 예. 이런 이제 말하자면 법무 관련된 논의를 제일 많이 했던 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처음 왔을 때 약간 뜬금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윤석열이랑 사이도 별로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데 그리고 훨씬 선배인데 왜 박성재가 왔어? 근데 우리가 그 카톡을 보면서 그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예. 박성재 이렇게 활용했구나. 그러고 나서 안가 포럼 할 때 박성재가 법무부 직원을 시켜서 뭐를 준비한 겁니까? 그 계엄 정당성 문건을 만든 거잖아요. 그 12월 3일 밤 안가 포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가요? 안가로펌. 안가로펌. 포럼과 로펌이 되게 헷갈리긴 하네. 안가로펌. 안가로펌 갈 때 들고 간 거잖아요. 본인이 준비 서류를. 그런 걸로 놓고 보면 그냥 안방 로펌 그러자. 네, 그런 김한빵 걸로 로펌. 놓고 보면 전환길의 말에 사실 함량이 있다면 그거는 그 라인은 박성재겠죠. 그 루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그리고 진짜 윤석열도 그 당시 6개월만 하고 나 아직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면 진짜 나는 이 시나리오가 그냥 장난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끼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3월 8일 직위원회 구속 취소도 그 안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와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로펌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뭐 6개월 약속하든 그렇지 않았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 기득권 세력들, 법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판결을 뭐 예를 들어 기소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그 주체들 몇몇 라인들만 탁 틀어지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체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 같은 곳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로비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 이완규 넣으려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리고 예. 실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구성을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죠. 하려고 그렇게 임명도 안 하고. 최상목,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한덕수 씨에 대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한덕수 너는 왜 이완규 등등을 함상원, 이완규 등등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넣으려고 했니? 그리고 그 당시에 왜 민정성 라인에서 제대로 검증 안 하고 그냥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했니? 이거 지금 하나가 지금 걸려 있고 실제 한덕수 너는 왜 그 당시에 제대로 그 3명에 대해서 임명 안 했니? 이 얘기 나왔고 최상목 씨도 같이 지금 재판받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최상목 씨에 대해서는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중에 2명만 양쪽에서 한 명씩 넣어주고 마지막 한 명은 왜 끝까지 안 해줬니? 이거 예.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실제 그들은 그런 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김건희 1심 그러니까 그제 나오고 나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애초에 우리가 흔히 친윤으로 분류되어 있던 송경호라는 중앙지검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송경호 그때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이원석일 때인데 이들은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된다. 네. 나중에 어떻게 처분하더라도 불러야 된다. 그 입장을 냈다가 둘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랬죠. 날아가고 이창수와 심우정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민정수석 자리가 없다가 생겨서 들어온 게 김주현이고 김주현. 그 위에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후임으로 온 게 박성재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대로 보자면 이 라인은 그냥 그 용산의 로펌 개인 로펌처럼 운영이 됐던 것이고 김건희를 건드렸다가 다 싹 다 길게 됐으니까. 그 운영이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판사들 어떤 일정 라인하고 만약에 연결이 된 거라면 이거 뭐 탄핵이고 뭐고 파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이게 뭐 비상계엄이 됐건 내란이 됐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판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형 로펌 얘기를 전환기 씨한테 했다는 것도 김건희 라인을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 되는 거지. 다 그냥 김한빵 라인인 거야 이게. 다 김현빵이 머리에서 나온 거지.